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어, 아마 우리 나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을 법한 그런 감정들에 대한 거예요. 뭐랄까, 아침에 일터로 나서기 전에 괜스레 마음이 좀 불안하고, 아니면 또 힘들게 뭔가를 이뤄놓고도 내가 이걸 잘 해낼 자격이 있나? 아, 이거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?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. 네네. 그런 생각들 참 익숙하죠. 오늘은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. 왜 우리 마음에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 건지, 그리고 또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좀 친구처럼 다독여주고, 단단한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,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늘 겪는 감정이긴 한데,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. 네. 처음 눈길을 끈 자료가 30대 간호사분 이야기였어요. 응급실에서 아주 힘든 경험을 하신 뒤에 출근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고 결국 직장을 옮겼는데도 비슷한 불안이 계속된다 막 이런 내용이었죠. 네, 맞아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일단 일을 딱 시작하면 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. 꼭 그 시작하기 전이 문제인 것처럼요. 음,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, 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. 과거에 어떤 힘든 경험이 있잖아요. 그게 일종의 마음의 생채기처럼 남아서 현재 비슷한 상황을 딱 만나면 또 그때처럼 힘들면 어떡하지? 하는 그런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.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 간호사분 경우도 아마 응급실에서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이 일콜 내가 감당 못할 부담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된 생각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. 혹시 지금 느끼는 불안이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혹시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아닌지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아, 듣고 보니까 그 성공 앞에서 괜히 작아지는 마음도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. 자료들을 보니까 사기꾼 증후군, 영어로는 뭐 임포스터 신드롬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. 이것도 그런 맥락일까요? 네네. 솔직히 뭐 우리 또래 중에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? 뭐 이런 생각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저도 그렇고. 그럼요. 충분히 공감합니다.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도 이상하게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. 그냥 운이야. 어휴, 그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알게 될 거야. 뭐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죠.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일반인의 한 70% 정도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감정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고요. 또 성공하면 주변 기대도 커지니까 그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나만 하는 유별난 게 아니구나.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구나.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돼요.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이나 내가 좀 가짜인 것 같은 느낌? 여기서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료들을 보니까 자기 효능감, 이걸 키우는 게 열쇠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이게 그냥 자신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자신감이 약간 뭐랄까 막연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. 이런 느낌이라면요. 자기 효능감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. 나는 이 특정 과제를 해낼 능력이 있어. 이런 믿음이죠. 이걸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을 자주 떠올리는 거예요. 뭐 거창한 성공 아니어도 괜찮아요. 아주 작은 거라도. 그때 그 까다로운 문제에 내가 결국 해결했었지? 아이고, 그 발표 때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잘 맞췄었어. 같은 거요.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벽돌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긍정적인 혼잣말도 도움이 되고요. 자꾸 나는 긴장해. 이렇게 되뇌기보다 나는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어. 라고 좀 의식적으로 바꿔 말하는 연습. 이게 뇌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. 음. 일하고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여유도 필요하겠네요. 그죠? 이래서 뭐 잘했네, 못했네 하는 거에 내 존재 가치 전체가 막 흔들리지 않도록요. 이완이 필요합니다.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숨을 고르는 시간, 이게 꼭 필요하죠.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거창한 휴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잠시 창밖 보면서 멍하니 있거나 좋아하는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짧게 산책하는 거,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. 감정이 막 복잡할 때는요.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지금 여기에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
예를 들면 뭐 눈에 보이는 거 5가지 찾아보고 손에 닿는 느낌 4가지 느껴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, 코로 맡아지는 냄새 2가지, 혀로 느껴지는 맛 1가지 이렇게 차례로 찾아보는 5, 4, 3, 2, 1 기법 뭐 이런 것도 마음을 현재로 이렇게 딱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스스로 마음 다스리는 연습도 참 중요한데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잖아요. 특히 누군가에게 좀 쓴소리를 해야 하거나 반대로 또 들어야 할 때,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.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이 부분을 다룬 내용이 있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관계 속에서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비판인데 이걸 어떻게 좀 건강하게 주고받느냐가 중요하겠죠. 자료에서 제안하는 거는 비판을 해야 할 때는 그 나 전달법, 영어로는 iMessage라고 하죠.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. 아니,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식이에요?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라던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껴요. 라고 표현하는 거죠.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요. 네,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죠. 반대로 이제 비판을 들을 때는요. 감정적으로 확 방어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.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일단 들어보는 자세. 이게 필요합니다. 물론 뭐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. 네, 오늘 여러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. 불안이나 자기의심 같은 감정들은 정말 우리 또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중요한 건 그 감정에 확 압도당하기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나에 대한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느냐, 그거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때로는 그 보내주신 기고문 제목처럼 인생 뭐 별거 있나? 하고 좀 가볍게 넘기는 태도도 필요할지 몰라요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의 작은 성공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미루지 않고 바로 일어났네. 오이구, 오늘 점심은 맛있게 잘 먹었네. 같은 아주 소소한 것들.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. 운이 좋았던 것도 실력이고 그 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 내 힘이다. 이런 생각으로요. 자, 그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번 주에 당신이 해낸 아주 사소하지만 괜찮았던 일,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?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하루를 보낸 셈이니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